23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네요. 질량이 3kg인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작용하였더니 3초 후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몇 배? 2배.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을 알아야 3초 후의 운동량, 그 2배 한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구해봅시다. 일단 문제 끝까지 읽자. 나도 실수할 뻔했어요.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라 했네. 그리고 목표를 알아야죠. 충격량의 크기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문제 풀이를 하면서 설명하겠어요. 일단 처음 운동량의 기호는 P죠. 처음 운동량은 자, 질량 곱하기 속도 3kg 곱하기 처음엔 5m/s로 쭉 날아가고 있었다. 그러면 15kg/m가 되겠죠. 자, 그런데 나중은 운동량의 크기가 2배가 됐다 했으니까 15 곱하기 2는 30이죠. 30kg/m가 됐대요. 자, 이 두 개는 구했어. 근데 갑자기 충격량을 구하래. 충격량은 운동량과 어떤 관계가 있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뭐식이다? 변화량이다. 이 내용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서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적용도 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어떤 것을 변화량이라 한다면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이겠죠. 그래서 P 나중 빼기 P 처음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P 나중은 30, P 처음은 15kg/s죠. 30에서 15를 빼면 15kg/s가 되겠어요. 자, 오케이. 근데 15kg/s가 보기에 있어, 없어? 없죠? 보기에는 다 단위가 뉴턴세크, NS 아닙니다. 뉴턴세크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한 값은 15kg/s예요. 답이 없다. 문제가 잘못됐나요? 자,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거 단위 뉴턴세크 그리고 kg/m는 같다 다르다? 같다. 오케이. 그러므로 이는 15N라 적을 수 있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자, 여기 하면 아주 깔끔하고 문제를 잘 푼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겠지. 그냥 갖다둬라 이렇게 하면 편하지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이해한 거예요. 자, 뉴턴세크는 왜 kg/m랑 같은지 봅시다. 자, 뉴턴이란 것은 1뉴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kg/m/s 제곱. 이게 왜냐? 1뉴턴의 정의 자체가 1kg인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일 때의 힘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1kg짜리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한 힘이 1뉴턴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공부를 사실은 거꾸로 하고 있었던 거지. 자, 이거부터 정의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뉴턴세크에 이 뉴턴에다가 이 단위를 대신해서 넣어보세요. 해봅시다. 뉴턴세크는 kg/m/s 제곱 곱하기 s. 자, 이를 다시 쓰면 분모에는 세크 제곱이 들어갈 거고 여기 내가 s라 했죠. 미안, 세크예요. 세크 제곱이 들어갈 거고 kg 곱하기 미터가 들어갈 거예요. 분자에는 곱하기 세크. 자, 그렇다면 약분이 되죠? 여기는 세크 하나만 남겠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시 적어보세요. kg 곱하기 미터/s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뉴턴세크와 kg 미터/s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23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0kg인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네요. 오케이. 한 번 더 개념 체크를 해봅시다.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힘과 시간을 알 수 있지? 힘과 시간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충격량을 구할 수 있죠. 충격량. 근데 그래프를 왜 줬을까? 면적을 구하라고 줬겠죠.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뭐다? 충격량이다. 오케이. 이 내용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힘, 시간 그래프가 만약에 힘, 시간인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막 이렇게 생겼어도 이 면적, 이 R의 면적은 뭐다? 충격량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 물체의 속력이다. 물체의 속력. 자, 오케이. 이 문제 그 풀이의 설계를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는 걸 써볼까? 우리가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자, 처음에 질량. 문제 딱 명시되어 있죠? 질량은 20kg이래요. 그 다음에 속력.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몰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거죠. 어디에도 속력에 대한 얘기는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힘. 그리고 시간. 이것은 그래프로 나와 있죠. 오케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6초일 때야. 그래프도 6초까지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힘과 시간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했죠? 힘과 시간을 알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질량과 속력. 질량과 속력을 곱하면 뭐가 나오죠? 운동량을 알 수 있네. 자, 그런데 충격량은 지금 힘, 시간 그래프가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R의 면적을 구하면 충격량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힘, 시간, 충격량 모두 클리어한 소스, 그러니까 저것들이에요. 자료들. 오케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들인데 지금 질량은 주어졌는데 속력을 모르니까 우리 운동량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운동량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설계가 머릿속에 딱 돼야 돼. 자, 그렇다면 풀어볼까요? 자, 먼저 저기를 구해야겠지. 충격량을 구해야겠지. 자, 충격량, 힘, 시간 그래프의 R의 면적. 이렇게 선생님이 빗금친 이 R의 면적이 6초 동안 이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일 것이다. 자, 요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여기 자세히 안 해줘도 되겠죠. 오케이. 해줄게.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할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둘러 쪼개겠어요. 자, 이 아래 길이, 이 삼각형 아래 길이가 0부터 4까지니까 몇이야? 4죠. 단위는 세크. 그 다음에 높이. 밑에부터 다 하고 갑시다. 4초부터 6초니까 길이가 2초죠. 4 빼기 4, 6 빼기 4. 그러면 2초. 높이는 20N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2분의 1 해줘야죠. 밑변 곱하기 높이 4초 20N 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나와요? 40N 세크가 나오지.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2세크 곱하기 20N이죠. 이도 마찬가지로 40N 세크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전체의 넓이는 80Nm. 이게 뭐다? 충격량이다. 오케이. 충격량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다시 쓰면 P 나중 빼기 P 처음이 되죠. 오케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우리 처음 운동량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저기 정지에 있다고 나오지. 처음에는 정지에 있는데 이 물체에다가 6초 동안 6초라는 시간 동안 힘이 가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은 정지에 있으니까 질량이 20kg이 정지에 있다. 200kg이 정지에 있다. 2만 kg이 정지에 있다. 다 똑같죠? 어차피 속도가 빵이니까. 얘는 처음 운동량은 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80Nm/S라는 값은 P 나중 빼기 빵, 즉 P 나중을 의미하죠. 자, P 나중은 어떻게 구해? 20kg이라는 소스가 있으니까 20kg 곱하기 속도, 나중 속도라고 적읍시다. 이게 되겠죠. 자, 요거 알고 요거만 몰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V 나중 땡땡땡은 80이 되기 위해서 20에는 뭘 곱해야 돼? 4를 곱해야겠죠. 4m/s.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